과학기술 4강, 6강 이렇게 두 개 지금 해볼 건데 미리 먼저 읽어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읽어온 친구들은 좀 난이도가 좀 있었을 거라고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정보만 좀 뜯어서 봤을 때는 이 우리가 뭐좀 이제 낯선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지. 사실 내용만 뜯어보면 4강은 사실 단 하나의 지금 증감 정보만으로 문제 다 풀리는 지문이에요. 뭐 물론 뭐 항성, 행성, 뭐 위성 이런 개념들 뭐 알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모르고 있어도 상관은 없었던 지문이거든요. 왜냐면 뭐 아빠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그지 빙빙 돌았을 때 그지 그런 어떤 제 비유를 그지 또 이제 예를 활용해가지고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입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정보 1문단입니다. 그래서 자, 51페그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사 외계라 결국 이제 쉽게 해서 태양계가 아닌 그지 다른 계에 있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 높아진 말씀드리지만 태양과 같은 그지 만약 중심이 되는 무슨 계 할 때 이런 태양과 같은 친구들은 뭐가 되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항성이 되는 거예요, 항성. 항성이라 잘 움직이지 않는 거지. 거의 고정된 채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이제 우리 그 별들을 우리가 항성. 그럼 행성은 그런 항성 주위를 뭐하는 도는 별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계 행성이 근데 발견 어쨌든 태양이 아닌 별. 자, 이런 태양이 아닌 별을 그치? 자, 도는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세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왔다는 거죠. 51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자 시선 속도법. 어쨌든 이런 지금 외계 행성 발견의 요 시선 속도법이라는 것이 자 새로운 어떤 천체 학적 방법이 지금 사용된 것 같은데 요 놈이 무엇이고 요 놈을 통해서 어떻게 외계 행성을 찾았는지 결국 쌤이 항상 얘기하는 과학기술 지문은 how 어떻게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해서 추정한다. 어쨌든 간에 이 행성의 존재 운동을 뭐를 통해서 모항성 뭐라고 되었잖아. 어미 모자 떼버리고 어쨌든 이 항성이란 친구에 대해 이 존재 또는 운동을 통해서 행성이란 친구에 대한 그치 어떤 인지를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항성 그다음에 행성 어떻게 보면 이제 항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치 그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뭐 한다고 공전한다고. 우리 이제 지구랑 태양 관계로 생각하면 그치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이라는 항성 주위를 그치 공전하는 그런 지금 이제 자 행성인데 그 외에 그치 자 이 태양계 말고 태양계 생명 오른쪽에 그렸다고 생각할게. 태양계 말고 이런 외계에도 뭐가 있더라. 항성 행성의 개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찾았느냐 시선 속도법. 요걸 통해서 찾아냈다는데 요게 뭐고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가보자고. 이 문단입니다. 자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 등속이랑 같은 속도 그치?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다. 공전이란 지금 뭐 행성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쌤이 막 그린 것처럼 항성 한 개, 행성 한 개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 이것은 찾기 쉬워. 조건을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보다 쉬운 지금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자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아빠가 아이를 한 손을 이렇게 약간 접시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겠니? 아닐 거 아니야. 아빠가 뭐야? 아이 두 손 딱 잡고 이렇게 와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겠지. 또 아빠는 궁지면 있고 이렇게 애를 돌려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좀 어디를 좀 바꿀게. 시기를 좀 바꿀게. 자 아빠는 행성이야 항성이야? 아빠가 물론 조금은 움직이겠지만, 그지? 아빠는 항성이겠죠. 그지? 그러면은, 그때 그 상대, 그지?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행성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딱딱딱 층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아빠 아이 나왔으니까, 그지? 요거는 반드시 위에 있는 어떤 층이하고 맞춰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무게 중심이 있겠지, 그치? 자,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어쨌든 자, 반지름이 일정한 원 이건 지금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 아빠가 같은 도는 쪽이랑, 아이가 도는 쪽이랑 어떻다고? 같은 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빠가 이렇게 서 있어. 아빠가 서 있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두 손을 잡고, 그렇지? 아이가, 좀 이제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돌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쨌든 간에, 얘네들 사이에 무게 중심들, 질량 중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아빠가 이제, 돌더라도 아빠가 고정을 안 아빠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움직일 거니까 아빠도 조금 움직이면서 그지 이렇게 잘 돌고 그지 그리고 아이는 조금 더 큰 원을 돌면서 이렇게 행성과 같은 궤도로 돌 거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상지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때 아빠와 아이의 각각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자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다. 즉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가지고 자 항성도 돈다고 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항상 크게 했지만 항성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하자. 내가 지금 이거를 되게 확대해서 그린 거야. 거의 움직임 느껴지지 않을 건데 항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치? 자 이것도 좀 더 내가 잘 보기 쉽게 그릴게. 자 지금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관찰자야. 관찰자 입장에서 그치? 행성이 이쪽이면은 결국 이제 지금 궤도상 항성은 그 반대 궤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small a, b, c, d로 잡았을 때 자 항성과 행성은 반대쪽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 항성이 small a면 행성은 여기가 small a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항성이 B로 가면 행성은 어디로 갈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가야지. 반대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은 항성이 C면은 행성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반대니까 A가 아니고 당연히 반대 지점인 요 C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좀 다 문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은 항성이 D면은 행성은 어디라고? 하얀색 스몰 D 여기라고. 반대라고 했어. 알겠지? 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가 그지 항성은 아주 큰 무거운 별입니다. 이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기도 하고 항성이 훨씬 무겁다. 아빠가 훨씬 무겁잖아 아이보다. 그래서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 질량 중심보다 자,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만약에 중심을 잡았어도 그렇지 항성 중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질량 중심이 만약에 잡는다 했을 때 요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거야. 거의 항성 이 주기 안쪽에 그 질량 중심이 존재할 겁니다. 두 지금 항성과 행성의 질량 중심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행성의 질량 중심이 더 멀다 이런 거예요. 질량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니까. 알겠지? 이건 쌤이 지금 확대한 거야. 행성은 거의 미안하다. 항성은 거의 움직임이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내가 보기 편하게 그린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바깥쪽으로 큰 원을 그리고 있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있고 자, 아빠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인 거야 상대적으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 근데 확대했다고 할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원, 큰 원, 그치? 그래서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이렇게 항성도 아예 안 돌지는 않는다. 돌긴 하는데 아주 미세한 거야, 알겠지? 이거는 이렇게 돌긴 도는데 아주 미세한. 그래서 사실 요거 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구가 원이 나오더라고. 지구가 원 하는 친구들은 이거 사실 없이도 바로 풀었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자, 어쨌든 항성과 행성도 자 보니까 결국 이제 뭐 한 거야? 그래, 앞서 나온 제 예시를 그만두고 요거 호응시켜준 거 보여줄게. 이제 항성에 해당하는 거, 행성에 해당하는 거, 아빠, 아이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미 아빠와 아이라는 관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각각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역시 그래 아까 아이 돌고 자꾸 돌렸던 것처럼 같은 주기로 원운동해요. 그리고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무겁다고요. 이제 그 무게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요. 지금 주황색 점 찍은 거 보이죠? 그치? 항성의 행성 중심에 질량 중심 훨씬 가까이 행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 행성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원. 그치? 그다음에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아주 작은 원, 조그만 원. 딱딱딱 호응되잖아.
맞지? 그래서 원을 그려. 자, 항성과 행성은 어쨌든 회전하는 동안 늘, 자, 항성, 행성의 질량 중심에서 다시 서로 반대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I를, 그치?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생각만 안 했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 됐지? 자,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왔네?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진다. 그치? 반대표. 그래서, 자, 관찰자에게 항성은 멀어지고, 반대로, 행성이 지금 어디 스몰 C로 가면은, 항성은 관찰자에게 뭐 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이런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해서, 쌤이 그린 요 그림이 좀 개떡 같지만, 여기 지금 문제 4번인가에 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항성과 행성은 반대죠. 어쨌든 이 시선속도법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I와 그치 이제 이 아빠 즉 항성과 행성 그치? 질량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치? 자, 이 항성이란 친구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치? 자, 이 전체 둘의 질량 중심에 더 가깝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보는 것은 항성이고, 그 다음에, 자, 큰 원을 그리면서, 그치? 상대적으로 가벼워, 그치? 자, 좀 멀리 큰 원을 그리면서 보는 것은 행성이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시선속도법과 관련, 이게 지금 행성 외계 행성 발견한 거랑 뭐랑 관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지금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왔고, 어쨌든 행성이란 항성과 그치 이렇게 질량 중심을 이루면서 그 축을 통해 큰 원 그림을 돌고 있다. 그리고 이때 행성과 항성의 그 위치는 항상 뭐야? 반대편에 있다. 요거까지 좀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들을 조합해서 아마도 항성이라는 놈, 그다음에 행성이라는 놈 설정해서 찾아내는 그런 어떤 방법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다음 3문단 가볼게요. 자, 그래서 3문단, 그래, 이제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뭐라고? 속도라는 뜻이 시선 속도의 개념 지금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찰자식을 이제 오른쪽에 좀 세웠어요. 그치?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놈에게, 그치? 과연 다가오는 속도가, 그치?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선 속도라는. 그러니까 시선의 주체는 관찰자일 거고. 관찰자 입장에서 이게 빨리 다가오냐? 멀리 도망가느냐? 그치? 이런 식으로 재는 건데, 이때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뭐뭐가, 근데 약간 계산식이었던 이제 이게, 수식이었던 이제 관계라면은 항상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관계 증가 정보 같은 것들을. 자, 그러니까, 자, 이 대상이, 자,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시선, 자, 속도라는 것이 음수의 값으로 나타나냐.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반대로 당연히 멀리 뭐 하면은 떨어져서, 그치? 자, 간역 떨어지면은 당연히 뭐야? 양수 값을 갖는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해서 대상이 멀어지면 양수값을 갖는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다? 상대적인 거야. 얘 잘 들어봐. 이런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봐봐. 행성이 가까워. 여기 지금 스몰 a에 있어. 그럼 가깝기 때문에 행성에 만약에 시선 음수는 마이너스라면 그때 항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몰 a, 저 반대편 멀리 가버리잖아. 그럼 그때 항성은 뭐가 되는 거라고? 양수값의 시선 속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상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렇지 판단할 수 있는. 요거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지금 문제 다 풀어요 사실. 자, 그래서 봐.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다. 자, 이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못해요. 그치? 항성이 이제 크고 빛을 내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은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다. 즉, 결국에 뭐를 기준으로? 그래, 항성이, 그치? 가깝네. 항성이, 뭐네를 관점으로 행성이 어디 있을 것으로, 그치? 뭐 한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맞지?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주기를 또 계산해가지고 속도를 계산하겠지. 왜? 같은 주기니까.
그 항성을 도는 행성과 그치? 항성은 같은 질량 중심을 그치? 항성 행성 질량 중심을 그치? 축으로 돌고 있을 거니까 주기가 같을 거거든. 그러면은 항성의 속도를 그치? 고려했을 때 그 비를 계산하면 행성의 속도까지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직접 관찰은 안 돼요. 관찰은 어렵지만 항성에 의해서 그치? 상대적 관찰이 가능. 그래서 자 봐봐. 행성이 항성 주위를 항상 도는 동안 이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자, 행성이 멀어지는 건 지금 뭐야? 그러면은 양수. 그러면은 우리 항성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지.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거만 딱 캐치하면 되잖아. 맞죠? 자, 그리고 행성이 이번에는 관찰자에게 다가오면이니까 가까워졌지. 그러면은 음수값이, 행성은 음수값이야? 그럼 항성에서 무조건 무슨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값이 돼야지. 왜 양수값이냐? 뭐 하니까. 다가오면은 항성은 멀어질 거니까. 맞지? 요거만 딱 캐치. 그래서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행성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게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또 일으킨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주위를 도는 이 속도, 이 말인즉슨 시선 속도 이렇게 돼. 이제 시선 속도가 빛의 또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니까 결국 이제 이 친구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어서 빛의 스펙트럼의 어떤 결과를 그지 만들어내는 거겠죠. 또 이제 과연 어떤 관계가 도플러 효과에 의해 도플러 효과도 사실 지구가 원이 같은 거 거의 나온대. 몰라서 상관없다고. 어쨌든 이런 효과에 의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이번에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 된다고? 자, 양수면은 빛의 파장이 뭐 난다? 길어진다. 그치?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건 그럼 결국 행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일 때 파장은 짧아지겠지. 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 반대로 다시 또 항성의 시선 속도 이번에는 음수야. 음수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치? 이제 가까워지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빛의 파장이 뭐 된다고? 짧아진다. 그럼 여기서 다시 행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이고 행성의 빛의 파장은 뭐 할 것이다? 양수일 것이다. 이 상대적인 관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되니? 자, 어쨌든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봐봐.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행성의 빛의 이 스펙트럼의 파장도 무슨 주기? 같은 주기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뭐야? 이 자리에 지금 항성을 넣었지만은 행성 넣어도 똑같은 관계가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우리에게 필요해. 뭐 파장이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요거. 그지? 요게 짧아지면 요 폭이 막 이래 되는 거고. 그치? 길어진다는 거라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뭐. 여기까지 뭐 파장을 해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해됩니까? 요거 지금 캐치를 잘했다면은 이 질문 안 어려운데 요거를 안 적고 가면은 머릿속에서 막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단락인데요. 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요.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광기 아까 스펙트럼 같은 게 나왔으니까 그치? 자,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대. 그러니까 좀 이게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자 분광기로 좀 안 되는 건 조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분광학을 이용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분광기라는 게 94년에 광학망원경에 장착되어서 작동을 시작했다. 원래 그냥 일반 분광기로는 항성 시선 속도 못 구했는데 이제 LOD 분광기가 나와가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됐어. 항성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은 자, 가경아 뭘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어? 항성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거니까 행성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치? 그래서 요 LOD 그치? 분광기라는 것의 등장.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계 말고도 다른 외계에 있는 만약 항성, 행성의 그치? 이제 관계를 만약에 찾았다는 거지? 그 항성의 시선 속도를 감지해가지고 행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이게 착착착 떨어지잖아. 자, 어쨌든 이땐
어쨌든 자, 이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그치? 390 나노미터부터, 자, 86, 자, 680, 그치? 1인가? 681 나노미터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래서 이 나노미터 이제 청색에 가까운 거고, 높을수록 적색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94년 봄에 마요르와 이 켈로 팀은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 자, 우리가 이 파섹이라는 개념이 그치? 또 광년 개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25파섹 정도면 한 80광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85광년이 뭐 될 거야. 어쨌든, 자, 이내 영역의 외계에서, 어쨌든 간에 태양계가 아닌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LOD 분광기는 이제 뭐야? 항성의 그치? 그 시선 속도를 잴 수 있는 거지. 아주 고급, 측정기니까. 그래서 외계도 행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실험을 했대. 자, 켈로는 지도교수 마요르가 안식년이란 교수들이 몇 년 동안 일하고 1, 2년 정도 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쉬는 동안, 자, 95년, 자, 1월에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즉 25파섹 이내 영역이야. 48광년. 그치? 아까 내가 25파섹이 80광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발의 51페그를 관측했는데, 그럼 관측했다는 51페그는 항성이야, 행성이야? 항성이야, 행성이야? 관측된 거니까 누구야? 항성이야, 항성. 맞지? 항성이어야 돼. 자,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아까 뭐지? 390, 적색 편이 680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즉 뭐야? 저 항성이 그 질의 뭐하노? 그래, 파장들의 것도 이제 빛의 파장들을 뽑아내더라는 겁니다. 각 파장에 대한 빛들을. 그치? 이건 좀 스펙트럼이니까. 처음에는 자, 계기 이상을 의심했어. 근데 이내 변이의 규칙성이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 질량을 갖는 행성이 천문단위, 0.05 천문단위 거리인데, 이 천문단위라는 게 뒤에 어휘풀이 보니까, 이게 1.5km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치? 1.5km면 이게 0.05니까, 그치? 공 두 개 지금 이제 빼버리면은 뭐야. 그래, 한 100만 km.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예요. 어쨌든 천체, 이제 우리 지구 물리학에서는, 그치? 어쨌든 간에, 4.21의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그럼 결국 자, 이 어떤 목성의 절반 정도 되는 질량을 갖는 이 행성이라는 것이 그치? 51페그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그치? 즉 외계의 행성을 찾아냈다 이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게 이제 적색편이가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지금 뭐를 관측해냈다고 항성 하나를 찾아냈다. 그래서 그 항성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치? 기준으로 그것과 공전 주기, 이 회전 주기가 같으면서 그치? 상대적인 어떤 개념 행성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보니까 관측해보니까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그 행성의 대기는 근데 1000도씨에 달하게 뜨거웠다는 거야. 그 사실 널 생각해봐.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뜨겁지 않아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억수로 뜨겁더라는 거야. 그리고 켈로는 지도교수에게, 이 켈로는 당연히 대학원생이겠죠. 그치? 교수님이 있으니까. 모든 물리학의 발전은 누가 합니까? 교수님이 아니고 대학원생들이에요. 맞지? 혹시 여기서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 가르치고 있으면은 저 교수님 들만해. 맞지? 자, 외계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고있지만은, 야, 어떻게 태양과 멀리 떨어진 거지 외계에서 1000도씨에 달하는 뜨거운 행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럼 말도 안 된다. 라고, 자, 했대. 믿지 않았대. 그런데 7월까지 무려 6개월간 계속 또 연구를 했겠네. 그치? 아까 1월이었으니까.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뭐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을 지지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과학 실험 결과들은 그래서 이런 식의 뭐야? 그래, 귀납적 결론은 좀 많습니다. 그치? 관찰 사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타당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결과에, 그치? 그래서, 자, 지지하자 마요르, 즉, 지도교수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야,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의 논문, 결국, 이거 좀 웃긴 거야. 사실 누가 이거 지금 시작했는데, 물론 둘이 함께 시작했는데, 사실 누가 다 근거들만, 다 누가 자료 찾았어. 우리 지금 누가 찾았다고? 켈로가 찾았거든. 근데 논문은 누가 썼다고? 그들이 썼다. 교수가 이름 쓱 올린 겁니다. 그치? 어쨌든 간에. 자, 논문은, 자,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가지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다는 보고. 그래서 이 거대 행성이란 지금 어디에? 외계에 있는 행성이다. 이제 당대의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 행성 생성론에 들어맞지 않아서 논란이 난. 어쨌든 고전 행성, 이 생성론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외계에는 그지 이렇게 항성과 행성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별들이 없을 거라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지?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외계의 항성, 행성. 그지? 태양계가 아닌 이 외계에는 항성, 행성 관계가 아마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서만 행성이 존재하고, 그치? 그리고 또 행성 주위로 그치 뭐가 또 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겠지. 그래서 행성 주위 또는 이제 우리가 또 별을 이제 위성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 정도로 뭐 상식으로 넘어갈게. 자, 어쨌든 고전적인 기존의 어떤 역시 또 이제 학계의 이론에 맞지 않으면서 또 어제 그 문제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 방법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선 속도. 그치? 자, 우리가 엘로그가 아니고 무슨 분광기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OD 분광기지. 이것을 통한 시선속도법을 적용해서 외계 행성들이 여럿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 귀납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자신들의 주장들이 타당하고 그죠 옳다라는 것이 이제 논증이 주장이 이제 더욱더 이제 강화되는. 그 중에는 어째 뜨거운 거대 행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 바로 위에 있던 거다. 자, 전통적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은 수정되고 그죠? 태양계가 아닌 다른 계에도 이제 다른 이 외계에도 행성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2009년입니다. 시간 좀 더 흘러서 자,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이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갑법으로 자 발견하고 통갑법이라는 게 지금 생각했는데 요거는 이제 외계 행성을 발견한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 자, 12년부터는 갑자기 통갑법으로 외계 행성이 막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쩍 많이 발견. 그래서 이 방법은 시선 속도법과 달리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자 시선 속도법은 결국엔 행성의 지금 뭐야? 질량 중심들을 중심으로 그렇지 회전하고 그 회전 주기에 따라서 그렇지 반대 거리에 있고 요걸 찾는 거예요. 질량 중심이었단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통갑법은 질량이 아닌 뭐를 찾아내는 크기를 찾아내는 방법이었대요. 자 그러면서 통갑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양이 줄어든다. 왜 그렇다고? 말 그대로 봐봐. 이게 지금 이제 딱 봤을 때 항성이야. 항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반대쪽에 있을 거니까 그치? 행성이라고 하자. 그치? 그럼 요렇게 있을 때 만약에 관찰자 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항성. 행성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치? 항성이 그치? 되게 밝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고 행성이 요렇게 그치? 자 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관찰자 눈에는 지금 뭐야? 이 행성이 항성을 뭐 해버린다고? 가려버린다. 맞지? 가리니까 그 빛의 세기가 뭐 이렇게 좀 가려지고 좀 약해지고 하면서 그치? 그것을 즉 항성의 밝기의 그치? 그 상대적인 변화를 감지해서 행성의 존재와 반지를 얼마나 가렸고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릴 납좀 치워줄게요.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려지면은, 요 지금 이제 항성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요때, 이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행성의 크기 이런 것들을, 자, 측정하는, 그 크기를 재는 방법이었구나, 얘. 됐지? 자, 그리고 이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미세 중력 렌즈 방법이라는 세 번째 방법도 나오네.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 안 나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의 큰 진보 발전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또한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계에 따라서 그렇지 어떤 항성 어떤 행성을 위주로 그렇지 돈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지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결국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없다. 또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행성은 정말 그렇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정원했던 이제 고유적 그렇지 본질 특징을 가지고 궤도에 따라 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요건 이제 외계 행성을 찾은 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관점은 요 지금 이미지화 그다음에
멀어지면 음수 파장 짧고. 미안하다, 다시. 가까워지면 음수 파장 짧고, 멀어지면 양수 파장 길고. 요거만 잘 적어놔서 문제 풀이죠. 자, 문제 풀고 조금만 숨 좀 돌릴게. 01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명칭 아까 뭐 페그 51B였나? 명칭 나왔고요.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몇 가지 속도, 통과, 그다음에 아까 뭐 렌즈, 그치? 세 가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분광기의 특성 뭐야 된다고? 항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 LOD 분광기처럼 그지 뭐다 좀 정밀한 측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외계 행성의 크기는 그럼 누구 나와야 돼? 뒤에. 통과법이거든? 근데 통과법을 측정하는 것이 장치는 언급된 바가 없었어요. 그치? 통과법인데 통과법 사용하는 장치 없었어.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외계 행성을 발견해서 도플러 효과의 활용 방법에서 뭐 도플러 효과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에 그래서 입각을 해가지고 기존 분광기보다 훨씬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치 저기 분광기를 LOD 분광기 만들었다. 그때 썼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의 기억인데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기억이 지금 이제 앞문단에 따르면 그치 첫 번째 페이지에 자, 이 LOD 분광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켈러가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 그렇지. 그래서 LOD 분광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사용 가능했다는 찾을 수 있었다고 항성. 그다음에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서 행성들의 시선 참 이거 정말 많이 낚인다. 행성은 분광기를 통해서 안 보인다고. 분광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행성이 아니고 누구야? 누구? 항성. 그렇지. 항성 측정. 항성. 그리고 항성과 행성은 질량 중심과 그치 이런 관계 속에서 그죠 작은 큰 원, 같은 궤도, 같은 제 공전 주기, 자 반대 방향 이런 것들 고려해서 행성이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 자리에는 행성이 아니고 항성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다. 맞지? 항상 우리가 딱 보면은 주객전도 시켜버린다. 이제 대상 바꿔버리고. 자, 3번에 광학 만원계 장착한 분광기, 그 LOD 분광기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그리고 초속 10m 정도의 항성의 그렇지. 이거잖아, 지금. 항성의 시선 속도를 감지할 수. 근데 우선 행성의 시선 속도를 감지. 아니란 말이야.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항성.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에 행성을 동반한 항성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스펙트럼의 변화로 감지.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이냐, 파장이 긴 빛이냐. 이제 분광기를 통해서 얻으면은 지금 항성이 가깝구나, 항성이 멀구나. 그렇기 때문에 행성이 멀구나, 행성이 가깝구나, 뭐 음수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자, 지금 보면 3번에 보기와 A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전통적인 우리 행성 생성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이 지구 중심설에서는 달이 하나의 행성으로서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였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달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어디를 돕니까? 지구를 돕니다. 지구 중심. 그래서 우리 위성이라 따로 부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새로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서는 태양 중심설이었단 말이지. 기존의 어떤 학설인 지구 중심을 뒤엎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로 취급되고 즉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벽화되었다. 사실 이게 맞았죠. 그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는데 근데 당시에는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은 알려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천문학자들은 야 미쳤냐? 야 코페르니쿠스 얘도 또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고 비하했다. 사실 이게 맞았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정당성의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반대는 또, 갈릴레이가 새로운 천문 관측 장비인 망원경으로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넷을 찾아내죠. 이런 반대는 당연히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천문학자들의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에 대한 반대겠지, 그치? 자, 이 갈릴레이의 또 이제, 이 발명품인 망원경 발명으로 인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더욱더 지지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판 뒤집혔다. 즉 지구가 행성으로서의 예외적으로 위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위성은 바로 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이론, 이제 전통적인 이론이 뒤집히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야. 시선속도법을 만든 켈로하고, 그렇지? 그 이제 교수, 담당 교수하고의 시선속도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외계의 행성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제 기록 패러다임 바꾸는. 그래서 어쨌든 보기와 A는 모두 관찰에 의해, 그렇지? 천문학자들의 사고가 전환된 사례. 전환됐다는 뒤집혔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기에서는 위성을, 그렇지, 지구를 도는, 그렇지, 달을 위성으로 새로 찾아냈다. 왜냐면 달도 원래 하나 행성인데 달은 이제 위성으로 봤어. 위성을 찾아낸 것이고, A에서 당연히 자, 쌤 이거 항성 찾은 거 아니야? 항성 아니야. 항성은 발견되는 거고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했잖아. 맞지? 페그 5.1b. 자, 그래서 요거 행성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기에서는 갈릴레이 발견이 천문학계는 아니지. 갈릴레이 발견은 망원경이었고 이 망원경이 코페르니쿠스의, 그치, 이 발견 또는 제기된 이 주장의 지지 근거로서, 그치, 그 관측 장비로서 기능 역할을 했지. 갈릴레이 발견이 아니잖아, 얘들은. 맞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건 뭐 너무 허접한 문제였죠, 사실은. 4번에 모두 새로운 관측 장비, 아까 누구? LED 분광기, 그 다음에 망원경을 통해서, 그치, 발견된 사례. 그 다음에 지구 중심설이 아마 기존의 학설이었죠. A에서는 고전 행성 생성론이 기존의 패러다임.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뒤집는 얘들이 A와 보기에 나왔던 겁니다. 자, 4번 문제 별표 치세요. 자, 쌤이 아까 여기 지금 흑판에 그림 있죠, 그죠? 사실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자, 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A가 항성입니다, 항성. 그치? 그 다음에 B가 행성이겠죠. 그치? 그래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성, 행성인데, 쌤이 약간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항성은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별이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얘도 사실은 돌고 있다고. 얘랑 좀 짝을 이루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봐봐, 어딨노? 그래서 자, 봐봐. 단 A의 질량이 B에 비해 매우 커서 A의 질량 중심의 그 위치 변화는 표현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도 돈다고. 알겠지? 얘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요렇게 같이. 알겠니?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P, Q가 지금 설정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B의 위치란 말이야. 또 당연히, 자, 행성이 스몰 P의 위치라면, 항성은 어디에? A의 왼쪽, 오른쪽, 어디에? 오른쪽에 대문자 P, 라지 P.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행성이 지금 자 만약에 Q의 위치에 있다면은 자 항성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항성은 왼쪽에 라지 Q 이렇게 갈 거라. 그리고 지금 관측자는 지금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맞아? 자 그럼 가보자. 1번에 B가 P에 근접한대. 그러면은 A는 O에서 어떻게 돼? O랑 뭐해? 가까워지잖아. 그렇지? 접근한다는 건 관측적으로 또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P로 간다는 거죠. 근데 항성은 가까워져야 되잖아. X. 그렇지? 가까워져야 돼. 그 다음에 B가 Q에 근접할 때. 그치? 자, Q에 근접하면 A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A는, 즉 항성은 왼쪽에 Q. 즉 관측적으로 더 뭐 했어? 멀어졌지? 멀어지면 양수지. 정답 2번. 맞지? 이거 뭐 어렵냐? 자, 3번 봐봐. B가 이번에 또 똑같이 Q에 접근해. 그래서 A 나오는데 또 빛의 파장 물어봤네? 우리 빛의 파장은 뭐일 때? 양수일 때 길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 4번에 B가 P에 있을 때는 지금 뭘 때야, 그치? 자, 이걸 지금 문장에 주어로 줬다고.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돼. 자, B가 P에 있을 때가 Q에 있을 때보다 비교 대상이야. A에서 O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다니까. 지금 봐봐. 자, B가 지금 P에 있고, 지금 A는 당연히 지금 어디에 있을 거 아니야? P, 일직선상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어떤 관계야? 행성, 항성, 관찰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지. 항성에 의해서 행성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 거예요. 가려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서 A에서 O에 도달하는 양, 행성에서 그치? 즉 B에서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은 되게 적겠지만
A는 지금 어때? 다이렉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지. 가까이에 있잖아 지금. 맞지? 관찰자 항성 행성의 관계니까 바로 보인다. 5번 선 있지? 자, O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하면, 자, 주기는 뭐라고 했어? 주기는 똑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주기의 어떤 이 지름이 다를 뿐이지, 그치? 원주율이 다를 뿐이지 주기는 똑같다고요. 맞니? 그래서 얘 T2, E2가 아니고, 그치? 똑같이 T입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 같다는데 어떻게 E2야? 맞지? 정답은 2번. 생각보다 쉬웠다. 맞지? 항상 이런 증감 정보들 나오면 꼭 체크 좀 바랍니다. 5번의 외국인 문제는 1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식물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것도 딱 파이토크롬이라는 개념이 그치? 자, P-레드, P-팔레드 요게 좀 각각 어떤 상호 전환을 이루는가 요것만 잘 캐치하면 얘도 사실 딱 풀리는 질문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6강 한번 해봅시다. 자, 6강. 자, 요 질문은 이제 뭐 또 빛과 관련된 거긴 한데, 이것도 딱 이제 보면은 특정 개념의 어떤 전환 과정만 딱 주목하면은 또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자,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빛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당연히 우리 진짜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하잖아요. 그치? 광합성 필요하고 생장이 필요하대요. 자, 이러한 주요 과정에 관여하는 빛은 청색광과 적색광. 아까 우리 스펙트럼 나온 거 기억하나, 그치? 360나노미터, 한 680나노미터 정도가, 그치? 각각 청색광과 적색광이에요. 자, 파장이 짧으면 청색이고 길면 이제 적색광이거든. 좀 몰라 상관없어. 어쨌든. 자, 이들은 청색광 광수용체는 광수용체니까 얘들아 무슨 뜻이겠어? 빛을 빨아들이는 어떤 이제 부분이겠지, 그치? 식물에 이 청색광을 빨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 적색광을 빨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각각 이를 통해서 식물에 흡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빛들이겠지. 자, 광수용체는 생물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결국 이제 광수용체의 기능인데 뭐 한다고? 그래, 빛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생장에 쓰고 뭐에 쓰고 하겠죠. 요게 우리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지. 어쨌든 자,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기관 또는 화합물을 통틀어 말하는데 식물의 경우 청색광 수용체와 적색광 수용체가 각각 청색광, 적색광 뭐 위에 똑같은 말 또 했네. 그치? 넘어가. 자, 청색광 수용체인 자 크립토크롬과 달리 해서 사실 요 질문은 크립토크롬이라는 청색광 수용체 크게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후술되는 요 적색광 수용체인 파이토크롬 요 놈이 핵심이거든. 요 놈이 발아와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 발아란 결국은 뭐예요? 씨앗에서 그지 우미 트고 이제 사구로 이제 자라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어쨌든 이게 지금 뭐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이제 과정에 그지 유도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는 일단 뭐 자 빛이라는 것이 그지 광합성에 쓰이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에 들어온다고? 식물의 광수용체로 들어와. 그치? 광수용체 두 개가 있는데 청색광 수용체가 있고 적색광 수용체가 있다. 자, 이제 뭐 청색광 수용체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적색광 수용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파이토크롬이라는 그치? 이 친구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보니까 식물의 발아와 그 다음에 음지 회피니까 당연히 어떤 뜻이겠어? 그늘지고 그죠? 음지인 것을 피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바꿔 얘기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햇빛 있는 쪽으로 자라게끔 해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발아하고 음지 회피하는데 얘 파이토크롬이라는 친구가 작용을 한대요. 그럼 이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가? 그치? 여기 궁금해요. 어떻게? 자, 식물 종자에는요, 빛의 유무가 발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종자. 자, 요거는 우리 익스큐즈야. 얘는 빛이 필요 없다. 이런 빛이 있든 없든 간에 그치? 그냥 잘 자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문제 중요하지. 빛이 있어야, 뭐뭐 해야 뭐뭐 한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치? 빛이 있어야 발아가 쉬운 광발아 종자가 있고, 빛이 얘는 뭐야? 없어야 발아가 쉬운 암발아 종자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게. 자, 빛의 영향을 그치? 안 받는 종자도 있고, 그치? 빛의 영향을 받는데, 그때 받는 것 중에서도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종자, 암바라 종자.
아니, 미안하다. 광 봐라. 광이 빛광자겠지? 그치? 빛이 뭐 해야 돼? 없어야 잘 자라는 요 암자 무슨 암자? 어두울 암자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암바라 종자 이렇게. 그래서 광바라 종자로는 상추와 쑥갓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암바라 종자로는 도마도 같은 것들이 그치 대표적이라고 하네. 근데 여기서 자 우리 그 진술에 따르면은 이 특히 광바라 종자는 파종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때 흙을 얇게 덮어 빛이 뭐 할 수 있도록 침투할 수 있게. 왜? 그 이유는 뭐라고? 빛이 당연히 그 흙을 뚫고 들어와줘야 발화에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딱 보자마자 이와 반대로 딱 뭐 해야 돼? 얘는 암바라 얘기할 건데 암바라는 흙을 많이 덮어 적게 덮어 많이 덮어줘야 빛이 안 들어와서 생장하는데 그치? 발화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흙을 많이 덮어준다. 그치? 또는 깊게 심어준다. 요겁니다. 뭐 요거 익스큐즈 할게요. 자, 어쨌든 1930년대 과학자들은 상추씨의 발화 과정을 연구했대요. 그들은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이 한 색의 빛이 조사 때려진 자, 상추씨를 암실에 보관하고 발화율을 측정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양한 파장을 그치 때려가지고 이 상추씨가 그치 발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자, 그 결과 660 나노미터의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한 경우에는 발화율이 아주 높았대. 그러니까 상추는 지금 뭐야? 빛이 필요한 암바라 종자다. 그치? 자, 그런데 가시광선 영역 바로 밖, 가시광선이 영역 밖이니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빛이거든? 730 나노미터 파장인 근적외선을 때렸더니 그때는 빛을 전혀 때리지 않은 경우보다도 발화율이 낮았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가시광선이 아닌 빛을 때려주면 이거는 빛을 안 주는 이만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개 더, 자, 이렇게 적색광, 즉, 이 가시광선 이제 이 범위 내에서 파장이 긴 빛을 이제 때리니까, 자, 얘는 지금 뭐가 아주 지금, 발화가 잘 됐단 말이야. 즉, 촉진됐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가시광선 밖에, 그치? 즉, 이 적색광보다 훨씬 파장이 긴 근적외선을 때렸더니 얘는 오히려 없을 때보다 못 자라서 오히려 방해받았다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생장에서 발화에 있어서 이 파장이라는 것이, 그치? 빛의 파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때서 또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씩만 조사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서만 이제 발화율이 결정됐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적색광 먼저 때리고 두 번째로 근적외선 때리면은 발화가 잘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그치? 반대로 근적외선 먼저 때리고 마지막에 적색광 때리면은 발화가 잘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때린 게 그치?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큰 의미 아니고. 그다음 또 자, 만약에 가까이의 광선을 한 번만 조사한 경우와 발화율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조사한 것에 따라서 그렇지. 자, 어쨌든 한 번. 자, 이것을 이제 근적외선 한 번 한 거나 적색광 한 번 한 거나 결국 똑같을 거 아니야. 만약 마지막에 뭘 때렸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큰 의미 없고 어쨌든 마지막에 어떤 빛이냐. 즉 어쨌든 요 문장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 요게 우리 이 지문의 아마 또 핵심 키워드일 거야. 이 광가역적, 가역적이라는 게 이 역전이 역이 가능하다, 반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다음 단락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광가역적이라는 것은 지금 알아냈다 같은 게 특히나 또 기호화된 문장문제이기 때문에 단락의 마지막에 나오면은 다음 단락에 힌트가 있어.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가시광선의 영역 중에 파장이 가장 긴 빛인 상추 지금 실험을 했는데 적색광 약간 우리 660 나노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색광을 때렸을 때는 발화가 아주 잘 됐다. 이제 그런데 근적외선과 같은 이 가시광선 범위 밖에 있는 그치? 빛을 때렸더니 오히려 빛을 안 주는 경우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또 결국 마지막에 때린 빛에 따라서 상추의 어떤 발화가 결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때 마지막 문장에서 던졌던 이 키워드가 이때 적색광과 근적외선이 지금 광
광가역적이라는 지금 성격을 지닌다라고 던져주고 끝이 났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또 이제 광가역적이라는 성격이 또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이면서, 그치? 이 상추의 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해봐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서로 다른 영향을 내게 하는 광수용체가 바로 파이토크럼. 서로 다른 영향이란 결국 위에서 말했던 거야. 적색광은 발화를 촉진. 이제 근적에서는 발화를 방해. 그치? 요 영향이었거든. 그것을 내게 하는 광수용체가 바로 파이토크럼. 즉 뭐야? 적색광 광수용체였던 파이토크럼 요 놈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파이토크럼 1문단에 던져준 요 놈을 다시 끌고 내려왔다는 것은 광가역적이라는 개념하고 파이토크럼하고 지금 또 뭐야? 연결 매개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파이토크럼에서 광흡수 부분은 광가역적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파이토크럼의 광흡수 부분이 광가역적이다. 즉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 서로 바뀐다 이겁니다 지금. 자, 즉 적색광 흡수 형태의 요게 P하고 얼 돼 있거든. R 요게 레드야 레드. 자, 그래서 내가 PR이라고 좀 부를게 알겠지? PR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잘 흡수해서 뭐 하냐면 잠깐 뭐 한다고? 근적외선 흡수 형태로 아까 내가 상호 요 전환에 내가 아주 포인트 줬었거든. 결국 자,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친구가 자 적색광 파이토크롬이 있다. 근데 요 놈은 말 그대로 적색광을 흡수를 한대요. 근데 적색광을 흡수하고 나서 얘가 PR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은 근적외선 흡수 형태인 P 이거 FR 파야 파 레드거든. 그지? FR이라고 색깔할게. PFR로 그죠?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야. 전환돼.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요 PFR이란 친구는 아까 뭐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이 자 파이토크롬이라고 좀 되어 있었거든. 그럼 다시 이때 자 PFR 즉 뭐야? 자 이 근적외선 흡수의 것이 자 이 파이토크롬은 근적외선 흡수를 해서 다시 또 얘는 뭐로 간다고? 그 반대로 요렇게 또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머리에 딱 번쩍해야 되는 게 이 빛은 그치. 자, 우리가 가시광선도 있고 이제 뭐 적외선, 자외선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특히 이 근적외선 흡수 형태를 흡수하면은 얘가 오히려 PR로 가게 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치. 어쨌든 햇빛을 받으면은 자, 이 안에 있는 파이토크롬이 PR로 일단 적색광 흡수한 친구는 PFR로 바뀌고 근적외선 흡수한 지금 PFR 같은 PR로 바뀌는 상호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봐라. 이때 PR과 PFR의 상호 전환은 빛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발알을 조절하는 어떤 스위치로 작용한다. 즉 다시 적색광을 받은 상추 씨의 PR이 아까 적색광을 받으면 흡수하면은 PFR로 바뀐다고 했단 말이야. PFR로 바뀌면서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 반응들을 자극을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적색광을 받으면은 발화가 잘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적색광 흡수를 해서 PR이 PFR로 바뀌면은 발화가 잘 된다. 발화 촉진 이렇게 갔어야 돼. PR에 머무르면 돼. 적색광 흡수를 PR이 하는 것이고 흡수하고 PFR로 바뀌잖아. 그러고 나서 발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세포들을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PFR이 발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 개념이니까 수민아 PR은 발화를 방해해 촉진해. 얘가 촉진하는 거니까 얘는 방해 이렇게 읽어요. 이분법입니다. 읽어볼까? 자, 봐. 자, 그럼 다시 적색광을 받은 씨앗이 다시 이제 뭐야? 다시 PFR이 바뀌니까 PFR에서 근적외선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국 다시 뭐로 바뀐다고? PR로 바뀐단 말이지. 근데 근적외선 받으면 발화가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적외선을 받아서 PFR이 PR로 바뀌어서 발화가 또 잘 안 돼버리는 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 줬어야 됐다는 거지. 자, 적색광 흡수를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흘러가면은 발화 잘 돼. 그렇지? 그런데 근적외선 흡수해서 1차, 2차, 3차로 가면은 이거는 발화 안 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이 식물 이제 파이토크롬이 그치? PR이 많으냐, PFR이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발화가 뭐한다? 조절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또 근적외선 받으면 PFR이 PR로 전환돼서 발화가 뭐 된다? 억제된다. 발화에 필요한데 그치 사용되는 건 PFR. 발화가 억제되는 경우는 PR. 이렇게 간다. 그렇지? 요게 이 지문의 사실 핵심 내용. 그리고 광가역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지금 뭐야? 다른 빛을 받아들이는 데서 뭐 된다고?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광가역적이라는 성격. 그치? 자, 그리고 그럼 자연 상태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씨앗의 발화는 파이토크롬의 어떤 기작의 원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어이프에. 자, 이 파이토크롬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식물이 발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볼까? 자,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을 합니다. 자, 파이토크롬 합성을 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씨가 암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파이토크롬은 여전히 이제 암 상태, 빛이 없으면은 일단 PR로 존재한다. PR로 존재한다는 말은 발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암 상태니까. 그러나 시 이제 햇빛이 조사되고 햇빛은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야? 그 안에는 적외선도 있을 것이고 자외선도 있을 것이고 가시광선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 와중에 여기서 만약에 적색광과 같은 것이 가시광선 내에서 파장이 긴 그치 빛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근적외선 가시광선 바깥에 파장이 긴 적외선을 받게 되면 자, 이것을 이제 결국 모든 파장의 빛을 받게 되면 결국 지금 PR로 존재했던 자, 이 파이토크롬이 뭐로 전환한다고? 파프롬으로 그죠? 파레드로 바뀌더라는 거야. 아니, 왜냐면 지금 적색광 흡수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적색광 흡수해서 팝레드로 바뀌더라도 근적외선도 함께 포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발화를 촉진하는 발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와리가리 된다 이겁니다. 결국 자, 파레드로 전환이 된다. 그럼 이때 PF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물이 햇빛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 원래는 지금 암 상태에서는 PR로 존재를 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빛이 없었어? 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햇빛을 받아서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이 PR이 PFR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빛 받았어. 라는 걸 이제 인식. 일종의 지금 이제 경보 잠시 정도로 봐야 되겠죠. 햇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PFR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곧 햇빛을 인지했다. 즉 씨가 처음으로 적절한 햇빛에 노출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씨앗이 그저 밀봉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묻혀가 밀봉돼 있을 건데 그 제권에서 심어주면서 햇빛이 도달하게 되면 암 상태에 있던 PR이 적외선 흡수하고 PFR로 바뀌면서 발화의 시작이 이제 된다 이겁니다. 결국 발화의 유도는 PFRLG 생성 또는 PFR으로의 전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니 적외선 적색광 흡수하면은 PFR이 자 다시 PR이 PFR이 돼서 그치 발화가 되는 것이고 자 근적외선 흡수하면은 PFR이 그치 PR이 되면서 발화가 억제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씨앗은 기본적으로 PR 씨앗의 파이토크롬 PR의 형태로 일단 존재해. 이제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햇빛을 때려주면 밑에 박스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때 PR로 있던 친구가 햇빛을 통해서 그치? PFR로 바뀌니까 햇빛이 들어왔구나 인지하게 돼. 그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상호 전환을 통해서 조절하고 조절한다. 무한적으로 자라진 않잖아 얘들. 마치 식물이 갑자기 1000m 자라고 수만 킬로 자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조절이 돼요. 자, 그래서 파이토크롬 시스템은 또한 식물에게 빛의 질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질은 결국 이 빛이 적색광이냐 근적외선이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질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자, 그래서 햇빛은 적색광, 근적외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 나한테 야외 활동하면은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나는 항상 아침마다 체크하는데 요즘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이번 주 포함해서 자외선 그 비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 새끼들 낮에 막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 뒤집혀가지고 자외선 때문에 그런 애들 좀 많던데. 자, 어쨌든 모든 빛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할 뿐이지 가시광선 플러스 비가시광선 다 포함이거든. 자, 어쨌든 낮 시간 동안 PR과 PFR의 상호전하는 평형에 이르게 된다고. 왜? 계속 적색광도 근적외선도 흡수를 할 것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이 형태, 평형이 깨지는 이제 상황이 생길 건데 그때 그 만약에 비율이 있다면 그것은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됐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약에 햇빛 그 스펙트럼 중에서 적색광이 오늘은 많은 햇빛이야. 이제 그러면은 PFR 발화가 아주 잘 될 것이구나. 그치? 근데 오늘 햇빛은 적외선이 많아. 이제 그러면은 PFR이 이제 PR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늘은 식물이 오늘은 나가기 싫어 이지를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발화가 억제된대. 생장이 억제된대. 이렇게 조절된대. 어쨌든 이런 정보로부터 식물은 빛의 질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 그럼 이 말인즉슨 요거는 이제 좀 생장이 좀 필요한 나무. 그치? 에서 나타나는 음지회피 반응. 그러니까 지금껏 이제 발화 얘기해줬으니까 이제 떡밥 해소하러 간다. 뭐 얘기한다? 이제 음지회피 얘기해주겠다. 그치? 자, 음지회피 반응이 바로 얘기인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머릿속에 음지회피라는 것은 결국 뭐야? 음지를 피해서 양지로 가겠다는 거. 양지로 가겠다는 건 많은 빛을 받고 싶은 거거든. 그때 빛은 어떤 빛을 받고 싶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빛 받고 싶겠어? 어떤 빛 받고 싶겠어? 적색, 근적에. 누구? 적색광이지. 그지? 그래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만약에 키가 큰 다른 나무들에 가려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 이어서 말하는 이 나무는 빛이 필요한 나무가 좀 아까 생장이 좀 덜 되고 있는 나무. 작은 나무라고 할게요, 쌤이. 표현하기로는. 알겠지? 이 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큰 나무가 있어. 이렇게 있다. 막 깨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조만한 묘목이 하나 있다는 거지. 얘는 지금 이제 여기서 햇빛이 때려치는데 얘네들이 다 좋은 적색광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얘는 지금 이제 통과된 뭐밖에 못 받는 거야? 근적외선밖에 못 받는 거야. 그치? 그 근적외선이 많으면 결국 뭐 된다고? 발화가 안 되죠. 발화가 안 되면 생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못 자란단 말이야. 그 얘는 빨리 먹고 싶은 거야. 나도 쟤들처럼 빨리 쑥쑥 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뭐 의인화를 좀 시키자면. 그러니까 음지가 아니고 뭐 빛을 받으려면 난 어디로 가야 돼? 더 위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이 나무의 근적외선 비율이 높아져서 PFR이 전환된 누가 많아진다고? PR이 많아진다. PR이 많다는 것은 발화가 즉 생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결국 이것은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은 흡수하지만 근적외선, 여기서 말하는 나뭇잎의 엽록소 적색광을 흡수하는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걸 거야. 자, 이것은 나뭇잎을, 이 나무는 큰 나무 얘기한다. 아까 가렸던 나무들 있잖아요. 그렇지? 깡패 나무들. 자, 걔네가 적색광 흡수하고 근적에서만 다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결국 그 작은 강한 빛이 필요한 요 묘목 있잖아요. 요 친구한테는 근적에서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적색광과 근적외선 비율을 변하면 결국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결국 뭐 하라는데? 위쪽으로 가라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고. 왜? 위쪽으로 가야 아까 나무에 가려서 그렇지 못 받았다. 그 적색광들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뚫고 올라가야. 맞지? 그래서 자, 위로 올라가라는 거지. 즉, 뻗으라는, 자, 위로 쭉쭉쭉 뻗으라는 시도로 작용하는데 반면에 다른 나무의 의에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직접 햇빛을 받는 즉 노란색 나무, 이미 큰 나무 있지. 더 위쪽으로 자라면 얘는 너무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위쪽으로 자라는 생장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격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디로 퍼진다고? 옆으로 막 이렇게 퍼진다. 아니, 더 이상 높이 올라가서 적색광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 그치? 그럼 결국에 자, 음지 회피 설명할게. 자, 키가 큰 나무. 그치? 자, 키가 큰 나무는 이미 지금 뭐라고? 이미 적색광을 많이 흡수를 했어. 그치? 그래서 적색광은 자, 흡수하고. 자, 근적에서는 그냥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은 PR과 PFR 중에 누가 더 많은 거니? 적색광을 흡수해서 PR이 PFR로 전환된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이제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얘가 지금 뭐 한다고? PFR이 많지만은 쭉쭉쭉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생장은 그치? 자, 위로 자라는 생장, 생장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위로 자라는 생장을 안 한다는 것이고 옆으로 곁까지 그치? 생장을 도모하는 이제 요런 어떤 이제 상황이 좀 펼쳐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음지회피와 관련해서는 키가
작은 나무로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나무는 지금 어때? 적색광 흡수를 못해요. 즉 뭐? 근적외선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근적외선 지금 이 체 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적색광이 제로는 아닐 겁니다. 되게 적게밖에 못 받는다는 거지. 그지? 자, 근적외선 흡수가 아무래도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적색광, 즉 생장을 돕는 것이 이것을 어디로? 나무가 위로 생장해서 그렇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야. 어쨌든 이 PFR이라는 이 친구가 그렇지 약간 생장이 필요한 이제 식물의 그 세포를 그렇지 또 만들고 조직한다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위로 향하게도 하고 옆으로 향하게도 하는데 이미 큰 나무는 옆으로 이제 작아서 이제 적색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나무는 위로 향하게끔 PFR이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지회피란 결국 키가 작은 나무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맞지? 그래서 음지회피란 결국 뭐야? 양지로 가보자. 좋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뭐 전기방송 묻는 문제다.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광수형체 뭐야? 파이토크롬. 그치? 요 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겠지? 원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뭐 언급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자, 5번인데 그러니까 PR과 PFR이 상호 전환되는 건 알겠는데 속도는 모르겠다. 맞지? 속도는 우리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색광 수용체는 아까 뭐였노? 파이토크롬 말고 뭐 있었지? 내가 안 적어서 모르겠다. 뭐였노? 크립토크롬이라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암바라 종자, 아까 우리 누구 있었어? 도마도, 광바라 종자, 상추, 그 다음에 적색광 근적에서 파장은 어느 것이 더 긴가? 적색광이 더, 아까 660이었고, 그지? 근적이 700 몇십이었으니까 더 짧다, 더 길다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광수형체 기작이 확인된 식물, 바로 상추 실험했잖아요. 맞습니까? 정답 5번이죠. 속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이 기억이 바로 아까 뭐였다고? 광가역적. 이제 요거. 그러면 광가역적이라는 걸 우리는 결국 뭐다? 빛의 파장에 따라서 결국 파이토크롬이 뭐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계속 상호 뭐한다? 전환, 역적,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었다는 거지. 그럼 정답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서로 전환이라는 워딩 들어가는 선택지 몇 번? 몇 번? 5번. 그렇지. 상호 전환. 딱 이 워딩 나와야지. 광가역적인 꼴 상호 전환이었단 말이야. 맞죠? 사실 너희들 혼자 풀 때는 참 어려웠지만 이렇게 좀 봐봐. 논리만 딱 잡아놓고 그렇지. 결국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어떤 정보 조합, 정보 분석이 있거든. 이해를 하고 따지고 그거는 뭐 인문예술 철학지문 같은 거 할 때고, 그치? 철저하게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치 조합해서 그죠? 어떤 관계인지 요거만 잘 체크해야 돼. 자, 그러면 4번인데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이제 수능 2년 전 수능이 나왔던 적이 있단 말이지, 그치? 약간 내신형 스타일로. 자, 묘목 A부터 C는 생장에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래. 오케이, 좋아. 일단 셋 다 지금 자, 이 생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뭐 이제 요런 지금 이제 바라가 필요하고 음지햇빛가 필요한 상황이 됐거니. 자, 근데 빛을 수용할 때 어떤 가속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쯤은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대요. 그럼 이제는 다양한 광선지 빛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 자, 한 과학자는 거울과 광 필터를 이용해서 1조 시간 동안에는 자, 적색광, B에는 적색광, 그 다음에 C에는 근적외선이라고. 그리고 A에는 추가적인 빛을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자, A는 그냥 순수 뭐만 받고 있는 거야? 햇빛. 그치? 그러니까 B와 C는 햇빛도 받고 있는데 플러스로 적색광 근적외선을 지금 추가로 받도록 했단 말이지. 맞지? 자, 그리고 1조 시간 외에는 어떤 빛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암실에 가둬놨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 한번 가볼까? D와 달리 A에서의 빛의 질변화에 반응하는 음지회피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겠고, 아니 생장에 지금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인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있대. 그럼 얘는 좀 충분히 그냥 아까 우리 다른 나무가 가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란 말이지. 그럼 얘는 지금 이제 B와 달리 얘기하기 전에 A만 놓고 봐도 음지회피 반응 같다는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얘는 충분히 잘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맞지? 그리고 B와 달리 되는데 B도 지금 봐봐. B도 지금 아무런 간섭받지 않으면서 햇빛 받아서 더욱이 뭐 더 잘하라고? 생장 더 잘하라고 적색광 더 때려줬어. 그치? 그럼 더 많은 PFR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위에도 달리도 돼. 이제 A, B 둘 다 음제피 반응 관찰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나 C와 달리 B야. 자, 나무의 키가 크는 반응은 억제되고 격가지가 많아지겠군. 이런. 아, 잠깐만, 내가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자, 다시. 자, 요거 내가 다시 설명할게. 미안합니다. 자, 내가 착각했어. 적색광 반응은 PR이 PFR로 가잖아. 미안해요. 그래서 발화가 지금 이제, 자, 잘 되는 거니까. 요거 지금 이제, 자, B는 지금 적색광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B와 달리 음제피 반응 관찰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제 그대로, 없다를 치면 요거 달리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보면은, C와 달리 B에서 나무의 키가 크는 반응은 억제된다. 격가지가 많아진다. 왜 그러냐? 키가 큰다라는 건 위로 향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무슨 반응이었어? 결국에는 음지 회피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음지 회피 반응은 안 일어난다고. 맞지? 얘는 충분히 지금 뭐야? 빛도 적색광도 더욱 다 받고 있으니까 옆으로 격가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 B에 대한 설명은 맞았지? 그런데 C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C는 바로 자 지금 이제 근적외선을 지금 때려준다. 이제 그러니까 햇빛을 지금 근적외선을 좀 추가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따라서 생장이 결정됐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 햇빛이 있고 그 추가적으로 근적외선을 때렸으니까 결국에는 근적외선을 최종적으로 받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근적외선을 흡수하고 있는 우리 C 같은 경우는 PFR이 PR로 그지 전환되면서 발화가 억제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달리라는 말이 적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발화 자체가 잘 안 될 거니까. 자 생장 자체가 그럼 나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단대 B는 C와 달리 자 C와 달리 B가 문장 주어 P 왜 잘 안 보이네. PR 파이토크롬이 많아. B는 당연히 지금 이제 뭐야? 적색광 받으니까 PR이 아니고 PFR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C와 달리 자 PFR이 더 많아지는 거지. 맞니? 정답은 2번이다. 되니? 그래서 요거는 딱 요거 파이토크롬의 PR과 PFR 그치? 적외선 흡수냐? 근적외선 흡수냐? 아, 다음에 적색광 흡수냐, 근적에서 흡수냐. 요것만 판단해도 나오는 문제. 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과학기술 4강, 6강을 이렇게 우리가 했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과학기술 7강, 8강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7강, 8강까지 하고 잠깐 수업했다가 사회문화를 조금 나갈 거예요. 사회문화. 그래서 사회문화도 뒤에 뭐 6, 7, 8 뭐 이렇게 나가는 또 학교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한 영역도 있으면 쌤한테 주중에 요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독서 시간에 해주면서 그거 위주로 좀 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쌤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지? 이제 독서 수업은 보니까 지금 어제랑 다르게 얘는 좀 많이 줄어지고 그죠? 자기 학교 독서 안 들어간다고 많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지원들 있으면 선생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드릴 테니까 화수내로 연락을 좀 주시면서 준비를 할 수 있어. 금요일 연락 오세요. 그래서 수업 워낙 많아가지고 자, 선생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